서울기술사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현장 타설 말뚝의 슬라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유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에 슬라임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거고요. 슬라임 처리하고 나온 것은 분명히 틀리다. 자, 슬라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문제점 유형이죠.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슬라임 처리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얘는 이제 공법 유형이죠. 처리 공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처리 공법, 즉 공법의 종류, 공법의 특징, 공법의 유의사항 이걸 써야 되겠죠. 물론 슬라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슬라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슬라임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한다? 처리에 대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리의 목적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슬라임이 이렇게 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요? 자, 요렇게 요런 문제가 있다. 즉 선단 지지력이 저하가 된다. 지지력에 대한 부분에서 선단 지지력에 대한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철근의 공상을 방지한다. 철근이 이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부에 혼입이 되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즉 품질 중에서 강도가 가장 떨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 때 슬라임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슬라임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대책. 그런데 슬라임 처리라고 한다면 처리 목적, 즉 슬라임의 문제점을 처리 목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 특징, 유의사항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공법의 종류인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가 있어요. 자, 1차 처리는 뭐냐면 굴착 후에 배토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크렘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긁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굴착 후 배토하는 거고요. 얘는 타설 전 처리하는 거죠. 타설 직전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에어리프트 방법인데 에어리프트는 여기 이제 관을 설치하고요. 공기 주입관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장난을 쳐보죠. 주스 같은 걸 마실 때 입으로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불어넣으면 그게 역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으면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이렇게 방울이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관내에 주입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밀도가 떨어져요. 밀도가 저하가 된다. 밀도가 저하되는데 이 슬라임은 밀도가 굉장히 커요. 슬라임은.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적은 부분으로 어떻게 된다? 역류가 되죠. 이렇게 역류. 그래서 역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역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에어리프트 방법 공기로 들어올린다. 에어리프트 방법은 뭐가 문제냐면 역류할 수 있는 높이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심도에 쓰인다. 그리고 양이 적을 때 슬라임의 양이 적을 때 쓴다. 양이 적을 때 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직접 뽑아 올리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를 한 다음에 펌프를 해서 이 저부에다가 펌프를 해서 이 슬라임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석션 펌프라고 하죠. 석션 펌프. 석션 펌프도 역시 에어리프트 방식보다는 리프트 방식보다는 그 어떤 배토 효율이 좋긴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석션하면 관내 저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심도에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은 이 펌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가 산발이를 거치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줄로 내려요. 그래서 우리 펌프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석션하는 거죠. 물론 석션할 때 여기 이제 배토관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샌드 펌프라고 불러요. 샌드 펌프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석션 효율이 좋죠. 즉 제거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심도랑 어떤 양이 많을 때 쓰여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법 유형은 어떻게 쓴다? 종류하고 주요 공법의 특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 유의사항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시공기술사다 보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을 빼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공시 주의사항을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 시공시 주의사항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그렇게 얘기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류 특징 유의사항을 썼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즉 매번 이런 얘기를 하죠. 실무에서의 개선책은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임을 석션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잔여 슬라임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그럼 잔여 슬라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다가 플러스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다져 넣는 거예요. 다진다. 다지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근고액처럼 굳어져요. 즉 선단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슬라임의 재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재활용. 즉 무슨 얘기냐면 슬라임의 일부를 잔여 슬라임을 시멘트하고 부배합으로 한 다음에 선단을 다져가지고 콘크리트를 친다면 근고액을 형성을 해서 선단 지지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슬라임 재활용. 물론 슬라임을 고화시켜서 블럭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장 타설 말뚝에 재활용하는 걸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임에 대한 장비 개선도 제시할 수 있어요. 장비 개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천공을 할 때 드릴 비트가 있죠. 드릴 비트가 있으면 이 드릴 비트에다가 어떻게 한다? 관을 양쪽에다가 달아서 한쪽에서는 불어넣고 한쪽에서는 석션하는 방식을 써서 어떤 방식을 하는 거예요? 굴착에 비트, 즉 굴착 장비와 뭐의 일체화요? 슬라임 처리 시설과의 일체 장비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굴착하면서 석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이제 얘기하는 드릴 비트, 로드를 간경을 크게 해서 이 안에다가 관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죠.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과 가거나 이런 거라면 수술하면서 바로바로 석션을 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피 같은 것들이 고화가 될 때까지 남겨뒀다가 나중에 석션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워터젯을 쏴붙이면서 석션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지 어떤 제거 효율이 높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한다? 굴착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술사 시험 문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건데 실은 듣고 싶은 것은 책에 없는 실무상의 개선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계속 제가 이제 강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무상의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술사로 뛰어오를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한다? 실무상 개선책.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법 유형이니까 처리 목적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하고 주요 공법의 특징을 쓰시고 시공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쓰십니다. 공법의 종류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2차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각각의 적용 대상에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상의 개선책은 어떤 부분이 있다? 장비의 개선이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왼쪽의 문제를 볼까요? 정의 나왔고요. 미치는 영향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처리했으니까 처리 목적이라고 쓰시죠. 처리 목적. 이것도 이제 문제 존중이에요. 공법 유형.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1차 처리. 1차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굴착 직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처리는 타설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타설 전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석션 펌프, 에어리프트, 그 다음에 샌드 펌프가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공시 주의사항을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시공시 유의사항을 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공법의 종류를 조금 더 줄이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처리를 얘기해서 포장재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원위치에서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슬라임을 제거를 하고 잔여 슬라임에 대해서 근고액으로 쓴다라는 방법이 재활용 방안 중에서 좀 뛰어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실무상의 개선책.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법 유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네요. 일단 기술사 시험에서 시공시 주의사항 안 쓰시면 점수가 굉장히 낙폭이 커요. 그러니까 유형을 준수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항상 제 강의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실무상의 개선책이에요. 그 부분 기술사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항상 유념하시고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공법 유형이냐 문제점 유형이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게 많은데 공법 유형에 유념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